간절제술은 보통 이제 조기 간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양이 한 개이면서 간 기능이 괜찮은 환자, 혹은 개수가 3개 이하인데 한쪽으로 종양이 몰려 있고 간 기능이 충분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간절제의 대상이 되죠. 근데 최근에는 확대해서 조기 간암이 아니면서 진행 간암이나 중기 간암인데 간 기능이 굉장히 좋은 환자들인 경우에도 조금 확대해서 간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제의 그 생존율은 조기 간암인 경우에 1기, 2기 간암인 경우가 한 70% 이상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치적인 간암 수술을 한 후에도 약 절반가량의 환자는 간암이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술 후에 3개월 간격으로 CT와 피검사를 계속 하면서 재발을 조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기 발견된 종양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환자들의 생존율을 5년 이상 유지를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생존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간 이식은 간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에서 과거에는 전부 이식을 해봤어요. 우리 선배들이요. 그렇게 했더니 재발률이 거의 80% 이상이 이렇게 재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탈리아의 밀란 그룹이라는 데서 크기가 굉장히 작은 3cm 이하이면서 3개 이하인 간암하고 5cm 이하면서 1개가 있는 간암인 경우에 간 기능이 나쁘다, 이런 환자에서 간 이식을 해봤더니 5년 생존율이 80%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밀란 기준이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는 우리가 지금은 간 기능이 나쁜 조기 간암인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해주는 게 성적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뇌사자 장기 기증이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하위 한 30% 정도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간 이식은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간 질환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뇌사자 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생체 간에, 자기의 간의 반을 공유하는 간 이식 수술을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게 됐고요. 전체 간 이식의 약 한 3대 1 정도 생체 간 이식이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사체 간 이식은 나라에서 이제 코노스라는 그 장기 분배 기구에서 뇌사자 간을 관리를 하는데요. 우선 그 신청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간 기능이 나쁜 환자 우선 간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매년 한 3, 4천 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식은 1,50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1,500명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간을 이식을 하느냐 하면은 생체 간 이식 검사, 그러니까 가족들의 그 간을 검사를 해서 건강하면서 간을 안전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서 간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간암에다가 간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체 간 이식은 간 기능에 달려 있고 생체 간 이식은 간암이 조금 진전된 환자에서도 간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느 때냐면 임상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판단하기에 5년 생존율이 50% 이상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생체 간 이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절제가 안 되는 간 기능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간암 수술 후에는 간이 회복을 완전히 하려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특히 그 기간 동안 간은 자기가 재생을 하는데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그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염,
배탈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독이 있고 균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장 속입니다. 내장 속에는 장내 세균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 만약에 나쁜 균이 장염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독소와 세균이 간으로 몰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영양이나 독이 간에서 걸러지고 영양이 저장되고 전신으로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복기에 있는 간에 독이 올라오게 되면 그 독을 잡기 위해서 간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생이 방해가 되게 되죠. 물론 간이식 환자도 마찬가지죠. 새로 들어간 간이 일부는 망가지고 일부는 재생을 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그 방해되는 요인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배탈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흔히 TV나 이런 그 매스미디어에서 간에는 뭐가 좋다. 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 간에는 뭐 피를 맑게 하는 미나리즙이 좋다. 홍삼 액기스가 면역력을 올리는 데 좋다. 이런 통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통설은 일반적으로 동의보감이라든지 옛날 이제 고어 서적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먹는 물질 중에 일부가 간이든지 몸에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 중에서 10%는 몸에 좋은데 90%는 결국은 간에서 전부 제거해서 배설을 시켜야 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농축된 물질을 반복해서 매일 먹는 거는 간에 엄청난 일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기에 있는 간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일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간이식을 하는 목표는 이 병을 겨우 치료해서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환자가 회복해서 원래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회복해서 환자가 집에 가는 데는 한 달, 그리고 가벼운 운동이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축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제 환자도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데요. 임신과 출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식을 한 환자들의 이 사회생활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유사하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간 이식은 보통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술 가운데 가장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합병증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간 이식은 이 성적이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라고 자타가 지금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간 이식은 성공률이 약 한 9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암으로 좁혀서 얘기하게 되면 간암으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약 한 75 내지 80%로 어떤 다른 치료에 비해서 간 이식 성적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 이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간 이식을 할 때까지 가능하다면 이 모든 그 의사들의 지시를 충분히 잘 따르고 공여자들의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이식 성적을 어떻게든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늘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수술 후에 어떻게 해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몸속에 독을 줄여주고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준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배탈이 나지 않게 물은 끓여 드셔라. 회나 육회나 또는 조개구이나 이런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시라고. 그리고 고기는 상당히 좀 익혀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간이 나빠서 이식을 준비하는데 기운이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홍삼 액기스가 면역력을 올리니까 이 몸에 좀 어떤 기력이 나지 않을까 수술을 준비하는데
또는 뭐 이런 특수한 어떤 한약재를 집어넣어서 삼계탕을 끓여 먹으면 내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간은 일상에 생긴 대사물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농축된 물질들을 공급하게 되면 간은 일감이 늘어나서 더 힘들어하게 되고 이 독들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식해서 들어가는 간이 회복하는 과정에 자기가 크기도 바쁜데, 자리 잡기도 바쁜데, 이 독을 처리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가능하면 섭생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